서울 외곽의 한적하고 조용한 골목길이었습니다. 낡은 회색 담장 너머로 노랗고 흰 국화가 가을바람에 고개를 숙이며 처연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곧 싸늘해질 것 같은 가을 햇살이 담벼락을 비추었고 그 아래 작은 마당 한 귀퉁이에는 고추가 타오르는 듯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은 이 집의 고요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이정숙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손수 담근 배추김치를 작은 유리통에 정갈하게 담고 냉장고 안쪽에 묵혀두었던 시판 된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집 된장찌개를 냄비에 옮겨 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달력에는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로 붉은 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부부가 오는 날, 벌써 2달 동안 얼굴 한번 보지 못해 며칠 전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그녀의 몸은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평생을 한결같이 부지런하게 살아온 흔적이 구부러진 손마디에 핏줄이 선명하게 도드라진 주름진 손등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이 집을 지킨 지도 어느덧 10년. 그녀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평생의 신념과 고집이 담긴 삶의 기록이자 성역과 같았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오랜만이에요. 현관문이 열리는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 윤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 자체는 깍듯했지만 지나치게 인위적인 밝음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앞치마를 급히 벗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아들 민수가 마치 짐을 내려놓는 듯한 지친 표정으로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정숙의 얼굴에 반가움과 동시에 아들에 대한 안쓰러움이 뒤섞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뜸했죠. 죄송해요. 윤지가 물었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녀의 눈빛과 표정에는 하루하루의 피곤함이 진하게 묻어났습니다. 정숙은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두껍게 바른 화장은 눈가에 짙은 그림자를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잘 지내지. 너희는 바쁘니 더욱이 힘들었을 거다. 괜찮아, 어서 들어와서 밥 먹어라. 식탁에는 정숙이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한 소박하지만 정갈한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시원하게 끓인 김치찌개, 참기름으로 뭉근하게 무친 시금치나물, 노릇하게 구워낸 계란말이. 정숙의 정성이 가득 담긴 한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자리에 앉자마자 숟가락을 들기 전에 습관처럼 핸드폰부터 확인했습니다. 화면의 작은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계속 비췄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밥을 떠먹으며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어색한 공기를 모른 척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정말 불편한 건 없으세요? 저희가 자주 못 와서 늘 마음이 무거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시선을 피하며 덤덤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옆집 김 씨 아줌마가 가끔 들러주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 일에만 신경 쓰려봐. 윤지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흰색 종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저희가 준비한 용돈이에요. 요즘 물가도 많이 비싸고 어머니도 쓸 데가 많으시잖아요. 저희가 자주 못 오는 대신 드리는 거예요. 그녀가 내민 봉투는 눈에 띄게 얇고 가벼웠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받으며 손끝에 느껴지는 냉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종이의 차가움이었는지 아니면 그 봉투를 건네는 손에 담긴 온기가 없어서였는지 정숙은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됐다. 너희도 살기 힘들잖니? 나는 괜찮아. 내 마음만 받을게. 정숙이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더 이상 정숙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입가에 의무감에서 비롯된 억지 미소를 걸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희 일찍 가봐야 해요. 민수 씨, 다음 약속 시간이 빠듯해요. 민수가 난처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꼭 다시 올게요. 죄송합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정숙은 굳은 얼굴로 현관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아들의 검은 차가 골목을 꺾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하염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 단 한 번이라도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녀의 정성이 무색하게도 거의 손대지 않은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5만 원짜리 2장, 총 10만 원이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국화가 외롭다는 듯 바람에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봉투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자 딸 수진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큰 보따리를 양손 가득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반찬 만들어 왔어요. 아침에 끓여서 따뜻해요. 수진의 얼굴에는 출근 전에 서둘러 달려온 듯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뭉클하며 뜨거워졌습니다. 이걸 언제 다 만들었니? 내가 더 피곤할 텐데. 직장도 다니면서. 어제 저녁에 퇴근하고 밤늦게까지 만들었어요. 엄마 좋아하시는 메추리 알장조림이랑 우엉조림도 있어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가 반찬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정숙의 눈시울이 서서히 붉어졌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엄마 요즘 오빠네가 자주 못 와서 서운하시죠? 제가 알아요. 조금이라도 보탬 됐으면 해서요. 수진이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아들 부부가 준 것보다 훨씬 두툼하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것을 받기보다 딸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아니다. 너도 애들 학원비 대느라 힘들잖니? 내 돈 아껴 써야지. 나는 괜찮아. 엄마 받으세요. 저한테는 이 돈보다요. 엄마 밥 냄새 맡으면서 잠깐 쉬었다 가는 게 더 큰 선물이에요. 저는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계산도 없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돈이어도 건네는 손의 온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출근 늦겠다. 어서 가봐라. 조심하고. 네, 엄마 다음 주말에 또 올게요. 그때는 애들도 데리고 올게요. 수진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정숙은 문 앞에 서서 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수진은 몇 걸음 가다가 돌아서서 다시 한번 환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숙도 힘주어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자 부엌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따뜻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딸이 담아준 반찬들의 냄새였습니다. 정숙은 탁자에 앉았습니다. 2개의 봉투가 서랍 안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볍고 차가웠고 다른 하나는 묵직하고 따뜻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봉투의 무게보다 건네는 손의 온도가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의 온도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숙은 무언가 강하게 예감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언젠가 아들과 딸, 두 자식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기록할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숙의 마음은 매일 아침 차가운 봉투의 기억과 따뜻한 봉투의 온기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여느 때처럼 시장에 나갔습니다. 목요일 오전 사람들로 붐비는 골목 시장이었습니다. 마늘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인 활기찬 공간이었습니다. 단골 채소 가게 앞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언니, 그 집 며느리 말이야. 윤지 씨 말이지. 그 친구 참 똑똑하더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고 채소를 고르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똑똑한 게 아니라 계산이 빠른 거지. 시어머니한테 돈 안 쓰려고 온갖 핑계를 다 댄대. 명품 사느라 돈 없다고 뻥치는 거라던데. 정숙의 손이 마치 전기가 통하듯 멈췄습니다. 용돈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된대. 그러면서 친정 부모한테는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낸다잖아. 완전히 이중생활이지. 시어머니는 그래도 살만한 집 있으시다며?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 목소리만 귓가에 박혔습니다. 있긴 뭘 있어. 집 한 채뿐인데. 윤지 씨가 그러던데. 시어머니가 돈 많으면서 일부러 가난한 척한데 용돈 더 받아내려고 일부러 불쌍하게 구는 거래. 다 계산적인 연기지. 손에 들고 있던 무거운 장바구니가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괜찮으세요? 채소 가게 주인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정숙은 황급히 장바구니를 주워들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귓가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등 뒤에서 멈추지 않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녀를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답답했습니다. 불쌍한 척이라니, 가난한 척이라니. 그녀가 평생을 지켜온 성실함과 자존심이 며느리의 험담 한마디에 조롱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내가 이 집을 지킨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인가요? 평생 아껴 쓰며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딸도 제대로 시집 보냈습니다. 남은 건 이 작은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며느리와 세상 사람들에게 숨겨둔 재산으로 비춰지는 세상이었습니다. 정숙은 안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장롱을 열고 제일 안쪽에 있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예금 잔액은 1,200만 원. 남편이 병원비 쓰고 남긴 돈의 전부였습니다. 결코 많지 않은 돈인데 많다고 생각하는구나.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녁 때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장 보러 가셨어요? 응. 갔다 왔다.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감기 기운이 좀 있단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무거운 부담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지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심해서요. 애들 학원비도 많이 들고 전세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러는데요. 민수가 눈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인지 숨기지 말고 말해봐라. 정숙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 집을 제 명의로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민수는 결국 가장 노골적인 요구를 꺼냈습니다. 정숙의 손이 격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이 집은 내 아버지가 남긴 거다. 내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정숙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낮아졌습니다. 전세 이자도 아낄 수 있고 당장 저희 목돈 나갈 일도 없어져요. 명예 이전해 주시면 나중에 어머니 병원비 같은 것도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장남인 제 것이기도 하잖아요. 민수의 말에는 이미 정숙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탐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내 아버지가 나에게 준 거야. 정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변해버린 눈빛과 노골적인 탐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요. 민수가 일어서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들어가 봐라. 나는 지금 내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정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가 나간 뒤 정숙은 하염없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국화가 마지막 힘을 잃고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어제 왔다 갔죠? 어떻게 알았니? 언니가 시댁명예 이전 곧 한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엄마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집은 엄마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 극도의 분노와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오빠도 내 자식인데. 엄마 그 집 주시면 저희도 끝이에요. 언니는 거기서 만족할 줄 몰라요. 명예 이전은 곧 언니가 전부 가진다는 말이에요. 엄마의 노후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숙은 딸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는 진정한 사랑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욕심은 단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걱정 마라. 내가 내 집을 지킬게 약속한다. 창밖으로 첫눈이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서랍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소유자 이름 이정숙.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만은 지키겠다고. 그것은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이자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윤지는 민수에게 계속 집명의 이전을 압박했습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하던데요. 아들이 부모 모시는 게 맞죠. 아들한테 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설날 아침 정숙의 집에 두 자식이 모였습니다. 윤지는 비싼 한복을 입고 아이들 세배를 시켰고 정숙은 세배돈을 건넸습니다. 윤지는 봉투의 얇은 두께를 손으로 확인하고 즉시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진 가족은 조금 늦게 도착했고 수진은 정숙을 꼭 안았습니다. 식사 시간. 윤지가 정숙이 정성껏 차린 음식을 보며 차가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식당에서 음식 시켜 먹는 집도 많던데요. 이걸 혼자 다 준비하시다니. 그래도 힘드시잖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윤지의 말투에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척하며 나이를 들춰내는 비꼬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 부엌에서는 정숙, 수진, 윤지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윤지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언제 지으셨어요? 한 30년 됐다고 하셨죠? 그럼 명의는 당연히 아버님 이름이셨겠네요. 수진이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니, 내 이름이야. 네. 왜요? 윤지의 목소리가 놀라움과 동시에 날카롭게 높아졌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혹시 모르니까 내 이름으로 해두라고. 혹시 모른다뇨? 무슨 이유로요? 윤지가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만하세요. 엄마한테 함부로 캐묻지 마세요. 아가씨는 빠져요. 이건 장남 며느리로서 당연히 물어볼 권리가 있는 거예요. 윤지가 분노를 담아 수진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정숙이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한 강철 같았습니다. 윤지야, 이 집은 내가 남편과 평생 일해서 창만한 거다. 내 이름으로 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이제 그만해. 무슨 이유요?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의무가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마. 당장은 아니야. 정숙의 단호한 목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뒤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윤지가 너무 힘들어해요. 저희한테 집 명예 좀 넘겨주실 수 없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숙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인수야, 그 집은 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야. 아직은 못 줘. 그럼 언제 주실 건데요? 저희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요?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과 분노가 노골적으로 섞였습니다. 나중에 내가 죽으면 그때 법대로 해라. 어머니! 전화가 쾅 소리와 함께 끊어졌습니다. 정숙은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변해버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의 마음이 편했어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인 유언장을 작성해야겠다고. 이른 봄이 왔습니다. 정숙은 굳게 마음먹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유언장 작성을 원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딸에게만 전부 주고 싶습니다. 아들은 제외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펜을 멈추었지만 유류분 청구권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정숙은 이것이 맞는 길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일주일 뒤 윤지가 갑자기 혼자 찾아왔습니다. 윤지는 분노로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등기부등본이요. 이 집 어머니 명의더라고요. 저희를 완전히 속이신 거예요. 윤지의 목소리가 극도로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숨기셨어요? 민수 씨는 월세인 줄 알고 몇 년을 돈 모았다고요. 숨긴 게 아니야. 내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잖니. 정숙이 차분히 윤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바보로 아셨죠? 가난한 척 하시면서 노후 자금 숨기고. 윤지가 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어머니는 이 집도 있고 돈도 있으면서 저희한테는 10만 원씩 쥐어주셨잖아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100만 원씩도 주던데요. 가진 사람이 그런 말하면 위선이에요. 정숙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내 집에서 나가. 싫어요. 오늘 명예 이전 약속받고 갈 거예요. 어머니 뜻대로 안 될 겁니다. 윤지가 팔짱을 끼며 버텼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윤지야! 내가 제발 오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 어머니가 우릴 속였다고. 민수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자! 여기서 이러지 마! 싫어. 왜 당신은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 나는 당신 마누라야. 어머니가 뭘 잘못했어? 본인 집에 본인 이름 올린 게 잘못이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남의 것을 탐내! 민수의 목소리가 폭발했습니다. 윤지는 경악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윤지야! 우리 이혼하자! 너 같은 여자랑 못 살겠다!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윤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지는 비웃듯 헛웃음을 흘리며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정숙과 민수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정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윤지의 말에 넘어가 이 집이 탐났습니다. 알아. 이제라도 내 마음을 알았으면 됐어. 돈보다 무서운 건 마음의 빚이란다. 그날 밤 수진이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제 유언장 쓰실 거예요? 응, 내일 변호사한테 가려고. 오빠 목도 남겨주세요. 유류분보다 더 주셔도 돼요. 수진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참 욕심이 없구나. 욕심은요.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겐 가장 큰 행복이자 욕심이에요. 정숙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정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 민수에게도 유류분만큼은 남겨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배려이자 경계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반찬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반찬 좀 만들어 왔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민수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진명이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수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 손자들과 이혼한 민수의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정숙의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숙이 준비한 소박한 밥상이 상에 올랐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갔잖아. 수진이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은 두 자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은 우리 마음이 머무는 곳이야. 돈으로 살 수 없는 곳이지.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깊이 미소 지었습니다. 마당의 목련꽃 향기가 바람을 타고 왔습니다. 돈이 아닌 진심으로 지켜낸 그녀의 삶은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